원론적인 의미로 봤을 때 정원은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enclosed 있다, 갇혀진 공간이라는 뜻이 정원의 정의의 가장 대표적인 뜻이 됩니다. 그 안에 보면은 가든이 되었던 가르텐이 되었던 뭐 또 프랑스 말의 자르댕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펜스가 쳐져 있는 갇혀진 공간이라는 뜻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정원 자체를 자연의 일부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요소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갇혀진 울타리를 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향해 울타리를 쳤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우선 첫 번째 자연을 향해서 울타리를 쳤을 가능성이 많겠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야생 동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거친 바람이라든가 또 그 비강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거친 자연으로부터 내 집안의 영역, 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다라고 본다면 정원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공간임에는 틀림없으나 분명히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만들어내는 공간의 그 원래 태생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모순되는 반응이긴 하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공간이지만 또 더불어서 가장 인위적인 공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디자인한 장미는 굉장히 포멀한 디자인이었어요. 장미 자체를 굉장히 내추럴하게 연출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그 방법은 조금 모던하고 현대적인 방법이라면 유럽식 정통 장미정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포멀하게 어떤 정형된 틀을 이용해서 장미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앞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덩쿨이고 하나는 그 스탠드형으로 설 수 있는 관목형이라고 했는데 덩쿨의 경우에는 장미가 감아서 갈 수 있는 지지대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관목형의 경우에는 장미를 드문드문 심어줘야 되는데 이 장미애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부딪히는 간격이 심는 간격이 굉장히 널찍널찍해야 돼요. 그 이유는 장미가 거름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거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장미와 장미 사이가 너무 좁을 경우에는 서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서 둘 다 약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미의 간격을 확보해주고 덩쿨을 올려야 되는데 가장 적합한 디자인을 구상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포멀하게 어떤 직사각형의 틀을 이용한다든지 원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디자인 기법을 좀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는 장면이 원래는 연못이었던 부분을 메꿔서 여기는 하나의 제가 두 개의 방을 구성을 했어요. 커다랗게 두 개의 방을 구성을 하고 들어오는 입구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를 통과해서 들어와서 하나의 방을 거치고 그 방을 거쳐서 다시 들어오면 또 하나의 방이 있는 형태로 두 개의 시크릿한 로즈 가든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 맨 아래쪽에 보이는 이 방이 덩쿨 장미로만 구성된 일종의 벽체가 장미로 벽이 감싸여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앉을 수 있는 시팅 에리어를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평면도의 그림이고요. 여기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평면도의 그림이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평면도의 그림을 보면 데크와 들어오는 입구의 느낌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수치적으로도 잘 볼 수가 있으시죠. 네, 그리고 화강석 통석입니다. 화강석의 두께에 따라서 이 화강석을 자중으로 견딜 수 있는 무게라면 하부에 콘크리트나 사모레를 개지 않고 그리고 그냥 위에 올려놓고 흙다짐으로만 이렇게 고정을 하는 수가 많은데 여기도 약 두께가 6cm 정도 되는 그런 오히려 판석에 가까운 건데 자중이 있기 때문에 6cm 정도부터는 꼭 그 콘크리트에 붙이지 않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잡석을 깔고 다진 다음에 그 위에 모래를 깔고 바로 설치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마감한 그 줄눈 사이로 잔디를 심었는데요.
처음에 계획할 때 이 줄눈의 간격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이 됐어요. 근데 그 작업을 하면서 적당한 수치를 찾은 게 5cm 정도, 5cm일 때 힐을 신거나 그냥 이렇게 걸을 때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줄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잔디 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여기에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선이 이렇게 가운데로 가게 된 건 그 인테리어에서 디자인된 선을 그대로 연장해서 나온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명동에 있는 옥상 정원의 그 시공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여기는 벽돌을 고벽돌이라고 해서 수입산이긴 합니다만 기존에 집이었던 집을 벽돌 집이었던 자재를 헐어서 그걸 또 이렇게 수입하는 그런 자재로 활용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벽돌 포장도 마찬가지로 벽돌 정도 두께 되면은 얘네들이 서로 인터럭이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바로 잡석을 깔고 그 잡석을 다진 다음에 모래를 깔면서 높이를 맞춰가면서 레벨을 맞춰가면서 왼쪽 위에 사진처럼 한 장 한 장 깔아가는. 그런데 문제는 보시다시피 왼쪽 위에 사진 보면은 켜가 좀 다릅니다. 엣지 양쪽으로요. 양쪽으로는 수직으로 깔려 있는데 이 부분은 시멘트로 고정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를 고정하지 않으면, 양쪽으로 엣지를 고정하지 않으면 녹지를 만들더라도 이 유니트, 벽돌 하나하나 유니트가 작기 때문에 밟을 경우에 얘네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물 먹은 상태에서 또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밟으면 얘네들이 일어나고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엣지들은 시멘트로 고정을 하고 중간을 모래 위에 시공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선택한 건 덜컥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꽃이 필 때, 봄에 꽃이 필 때 굉장히 하얗게 예쁘게 피고 이파리도 굉장히 파릇한 게 이 색깔, 흰색과 초록의 이파리 색깔의 대비가 굉장히 깨끗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봄을 그렇게 맞이하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열매가 굉장히 늦게까지 열려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덜컥나무의 이름 유래가 원래는 이 열매를 들에서 꿩들이 먹었다고 해서 들꼭나무 하다가 덜컥나무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그런 유래가 있더라고요. 정원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수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팝나무 종류인데요. 조팝나무 종류가 제가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벌써 한 5가지 이상은 이미 원예종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자주 쓰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 중에 소주조팝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것도 꽃이 굉장히 예쁘고 그 다음에 나무의 흐드러짐이 굉장히 좋아서 이런 자연석과 배치할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나무로 판단이 돼서 사진을 좀 준비해 봤고요. 다음은 홍조팝인데요. 흔히 일본 조팝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꽃도 굉장히 봄에 피는 꽃의 색깔이 굉장히 선명한 나무이고 흐드러짐이 좋아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출되는 그런 그루터기 앞 뒤쪽이나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수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식물들이 어떻게 쓰일 때 참 아름답겠다 이런 설계 구상을 하고 식재를 한 예를 보이고 계신데 왼쪽 사진은 장미조팝, 미스킴라이락, 삼색조팝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리고 앞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팝나무류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제가 일반 조팝보다는 좀 색다른 조팝을 많이 쓰는 이유가 지금 오른쪽에도 삼색조팝이 보입니다만 봄의 꽃 그리고
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운 이 관목에서는 또 굉장히 두 가지를 겸비한 굉장히 좀 아름다운 꽃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분홍 설류화도 가는잎조팝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보통 설류화인데 이 꽃은 분홍색이 핀다고 해서 분홍 설류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꽃이기도 합니다.